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면접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1차 단수 공천 명단 25명 발표를 했습니다. 자,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은 없어서 공천 잡음 사단에 차단하는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표 이기는 공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요.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한교안 전 국무총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한교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건국전쟁 영화 아주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김도경 감독이 곧 개봉한다고 날짜를 알려주길래 바로 갔습니다. 이제 혼자 가면 좀 아깝고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함께 몇십 명이 갔어요. 몇십 명이 가서 봤는데 정말 귀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핵심들을 다 찌르고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게 하려면 영화화가 필요하다. 영화가 필요한데. 예, 영화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지금 보면서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도 있을까요? 영화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954년이죠. 그렇죠.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굉장히 큰 퍼레이드를 했죠. 네. 외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퍼레이드랍니다. 예, 자유를 지킨 영웅으로 인정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일단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 업적을 두고 또 좀 진보 보수 평가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쪽에서는 이거 영화가 너무 좀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기도 하는데 지금 기념사업회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기념사업회를 작년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하고 함께 제가 명예회장으로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미화는커녕 너무 부족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늘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을 했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내셨기 때문에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도는 미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건국전쟁 2를 준비하고 2도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김도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건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일단 상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것이 재상영을 한답니다. 2월 22일부터 이승만의 붐이 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선 앞두고 이게 영화 개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다 보면 맨날 선거예요. 맨날 선거. 저자들은 선거를 악용하고 우리는 피하고 이래서 오늘날 이 꼴이 됐는데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선거고 뭐 선거 때가 아니고 우리는 낼 수 있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당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21대 총선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또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에 좀 험지 출마를 보내는 거 21대 총선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딱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당 대표 때 중진들이 당이 어려우니 중진들이 험지로 나가달라, 출마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때는 또 반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반발은 없었고요. 반발은 없었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그렇죠. 간다고 안 한 거죠. 간다고 하질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험지 가겠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경험이 많은 분들, 힘 있는 분들이
어려운 때 대장처럼 앞장서야죠. 효과가 생각합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동훈 총리의 학습 효과로 이번에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긴 하던데요. 이준석은 네. 우리 당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우리 이제 공격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는 어떻게든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네. 예, 정말 그 잘못된 발언이고 이게 뭐 거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전략적 측면도 있다. 그렇죠. 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당대표가 된 게 2019년 2월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요. 8%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탄핵되고 그렇죠. 제일 어려울 때. 예. 뭐 당이 생존을 하냐 마냐는 이런 때였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애를 써서 2달 만에 이걸 20%대로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총선 때는 35%가 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걸로 해서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르러가는 큰 길을 이제 걸어온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가 기대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기대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예. 4.15 총선 때도 우리는 막 과반 이상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부정선거 없으면 내 기대치는 170석입니다. 예. 뭐 저 친구들은 180석이니 지금은 200석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야권 쪽 얘기죠. 이건 허황한 얘기고 저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170석을 우리가 좀 잘하면 얻을 수 있다. 요거는 뭐 우리 총리님 개인적. 그렇죠. 제 기대치. 말하자면 개인적. 정말 기대치죠. 부정선거 얘기도 아마 개인적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서 이게 21대 총선 때 이렇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다가 참패당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데 당시 2020년도 미래통합당이 좀 선거에서 졌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혁 시도가 실패했다. 개혁 시도가. 예,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건 통합 실패. 통합 안 되고. 그다음에 공천 실수.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통합을 추진했는데 화학적 통합으로 가지 못했어요. 네. 제가 통합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내 통합. 네. 범우파 통합, 보수 진영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 국민들이 얼마나 갈라졌었습니까? 첫째 단계, 둘째 단계까지는 했는데 그 통합이 화학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어서 갈라지고 이러면서 통합은 됐는데 갈라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패를 했죠. 처음 공천에서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통합이나 개혁이나 공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위원장 잘 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얼마 됐습니까? 뭐 얼마 됐죠. 그래도 1차 단수 공천도 발표가 됐고 했는데 시작은 잘 된 걸로 시작은 보이고 잘 됐다. 우선 그런데 이제 우선 좀 어떻게 보면 뭐 얘기하기 쉬운 분들을 우선 얘기한 것 같아요. 1차 어려운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리면 어제 1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뭐 권영세 의원, 뭐 조은희 의원,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 뭐 박정훈 앵커 등등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5명 단수 지역들. 그러니까 단수 지역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하러 나온 분들은 오랫동안 어떻게 평생을 다쳐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곳인데 단수 공천이라는 단순한 말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수 공천이니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군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경선. 경선 신용을 갖춘 가짜 공천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단수하고 싶어도 경선에 나와서 같이 해서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훈련하는 것이니까. 그 지금 뭐 당의 설명에 의하면 1등, 2등 차이가 좀 격차가 커서 굳이 경선할 필요 없을 때 단수를 준다. 그리고 야당이 좀 우세 지역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런 아주 예외적 경우에 단수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걸 믿고서 그걸 갖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을 이걸 위해서 당을 위해서 어떤 국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겠죠. 아예 경선 기회도 안 주고 잘라버린다. 제가 전에 실수했던 거예요. 정치 초년생 때 실수했던 거. 그 21대 총선 지휘할 때 그때 그 어떤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러고 한번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뭐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경선 기회도 안 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50여 분 되는데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잘못된 당신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당 대표가 모두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 하나만 더 송파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석동현 전 사무처장 컷오프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통령과 공관위 또 당이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의 결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 준비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지금 뭐 다들 그 석동현 될 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당연히 될 거라고. 최측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최소한 경선은 붙여줄 줄 알았는데 경선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경선 해놓으면 뭐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안 사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제 1차 추천 결과 보면 단수 추천 보면 대통령실은 없습니다. 0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작일 뿐입니까? 그럼요. 계속 0명이면 좋은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뭐하면 계속 이제 대통령실에 단수 추천 없고 대부분 경선으로 간다. 이러면 경선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도한 이익을 봐서도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건 경선이다. 경선이 가장 좋다. 이 결과는 좀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제 막 시작이니까. 자 이번 총선에서도 이 역할이 뭐 이제 우리 총리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정책 콘서트를 하면서 세종시 출마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 같은 입장입니까? 저는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당이 요구하면 다 한다.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한다.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 같은 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데 당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뭐 많이 알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요구가 없어도 필요한 건 합니다. 요구하면 다 하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나와라 마라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은 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닐 테니까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공천자 면접인데요.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절더러 나오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은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당에서 다른 곳을 또 요청하는 곳이 또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이 요구하면 다 한다. 요구하지 않는 것도 한다. 인천 계양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어디가 됐든. 계양도 혹시 생각이. 저는 제 몸이 아마 한 10개면 다 나갈 것 같아요. 다 나가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 승리입니다. 이번에 당이 이기는 제대로 된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는 거. 또 그동안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고생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도와서 그들이 당선되게 함께 당선되게 하는 것이 제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동지들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또 그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선이 좀 더 많아야 된다 앞으로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대표의 눈에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당에 공헌한 것도 없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자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가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 여야 전직 대표가 모인 그 개혁신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패한 정치인들의 집합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강력하게 좀 비판 뭐 딴 데는 잡탕 정당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패한 정치인의 집합소 이렇게요. 그건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면 시대 정신이 따라가야 되고 또 국민의 뜻이 부합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뭐 당이 하나 나왔다는 거 외에 그게 무슨 또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뜻이겠습니까? 정말 이합집산의 집단에 불과하니까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공동대표 체제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공동으로 대표를 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우리 쪽에 바른미래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대표가 2명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뭐 저 예전에 안철수, 김한길 뭐 둘이 할 때도 공동대표였죠. 안하고 또 유하고. 여기는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의원. 나중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공동대표라니까. 좋은 대표를 뽑아서 좋은 리더를 세워서 한 몸으로 가야죠.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개를 하고 대표를 해보셨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표가 2이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뭐 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동 대표긴 한데 또 최고위원하고 같이 또 일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 이번에 어떻게 배지 달고 국회로 입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 뜻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이건 뭐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하면 그냥 표몇 사람들 좀 모아놓으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없다. 말만 하지 일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을 사표로 만든 이런 역효과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과거 조국 뭐 최후 통첩하면서 삭발 기억도 나거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선언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별짓 다 한다. 지금 범죄자 아닙니까?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있어야 되죠. 지금 2심까지 받았을 거예요. 지금 대법원 상고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확정된 거예요. 그런 마당에 국민들에게 나를 찍어달라. 내게 표를 달라. 정말 양심 없는 친구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 행태는 뭐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극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